안녕하십니까.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자주 이렇게 동영상을 좀 좋은 정보들을 담은 동영상들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3월 공채 기간이 들어서고 너무 바쁘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정말 하루에 한 끼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생산 기술직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채용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자소서에서 유념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많은 컨설팅의 많은이 아니죠. 넓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공기업, 공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청년 인턴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 인턴과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청년 인턴이라는 부분들을 도전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향후 공기업에 정규 직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청년 인턴이라는 경험이 굉장히 크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기업 자소서를 적을 때 일단 적기 전에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될 부분들,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사격과 똑같이 마구잡이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컨설팅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진짜 핵심적인 것들만 비슷한 부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공기업은요,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하시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뭔가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들이라는 거죠. 공기업은 그 개념이랑은 다릅니다. 공기업도 물론 이익을 거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는 공익 가치예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직원을 선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공익과 관련된 아니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질문들이 무조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풀어내실 때 염두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입사업 허브도 그렇고 내가 단순히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로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 회사, 너네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건보라 하시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최근에 지금 청년 인턴 모집을 했었죠. 그것도 쳐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잘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 자, 원칙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편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더라도 뭐 유도리 있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이 자소서에 대해서 글빨이 좋은 게 아니시라면 저는 꼭 원칙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기업은 정해진 원칙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강조를 하는 집단들이에요. 이걸 어기는 그 순간부터 국민에게 어떤 이론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배제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원칙 준수,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편법이 먼저 가시면 안 돼요.
편법이 가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편법을 시행해서 성과를 얻는 거는 좋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LH가 굉장히 크게 지금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때문에 말이 많죠. 이 부분은 더더욱 강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기업 직원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타인이라 그러면 이제 민원을 응대함에 있어서 만나게 된 민원인들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겠죠. 외부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동료들. 그분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나요? NCS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한 이러한 자소 항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이 갈등의 어떠한 중심에 들어가기보다는 갈등을 약간 좀 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중재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잘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주체적인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도 이 질문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협력의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내가 모색했는지 부분까지 나오면 굉장히 완벽한 부분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잘 해결이 되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해결이 되도록 기여를 했어. 이 부분을 꼭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과정 잘 써놓고 결국엔 내가 뭘 했는지를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말할 부분들은 다 말한 것 같네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두 번째 타인과의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기업 말고도 다른 부분에 다른 사기업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기업은 일단 첫째도 공익, 둘째도 공익, 셋째도 공익입니다. 이 공익에 기반한 사명감이라 그러죠. 우리가 책임감 혹은 사명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예를 들어 지원 동기를 쓰더라도 내가 어떤 회사의 기업 분석을 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에 나에게 부합되는 내용들을 적는데 이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하는 공익적 가치 또한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시면 지원 동기 부분이 아무래도 설득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기업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수많은 공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다르단 말이죠. 물론 비슷한 곳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곳들이 모든 공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이라는 말이 자기소개서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 거의 반공기업 느낌이죠. 사기업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도 기업 시민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기업 시민이 결국은 뭐예요? 공익 가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게 자체가 이제는 공익적인 어떠한 부분의 사회적 책임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익적인 가치는 늘 자기소개서 쓸 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접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